안녕하십니까. 자, 사랑하는 성지법학원 수강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민사특별법 우리 문제풀이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제가 이렇게 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랜드 하나 문제집 있죠? 요거 여기서 이제 그 민사특별법 남아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9월 달서부터는 이제 또 동영 모의고사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제가 촬영을 해서 좀 업로드를 한다라는 거 좀 너그러운 좀 양해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면서 1번 문제부터 자 페이지는 자 304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는 요 304페이지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네요. 자 틀린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뭡니까? 당연히 주택임대차여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주거 용도로 이제 계약을 한 임대차여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1번 선다 보시면은 주거용 건물인데 일부분이 주거 이외라 그러죠. 전혀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된 목적이 주거 용도다라고 한다면은 일부분이 주거 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전혀 문제될 건 없이 요 법이 적용될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이 미등기 주택이라는 거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택이 뭐 가령 미등기 주택이든 뭐 무허가 주택이든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적용됩니다. 자 근데 이제 3번 선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딱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시 사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자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임대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전세권자가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거는 틀렸죠. 4번 정답. 자 5번 선다. 원칙적으로 이 임차인이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일 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임차권 자 대항력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의 신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입신고서가 단순히 도달만 했다고 해서 신고로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청에서 뭐를 했을 때입니까? 예 이렇게 수리를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주민등록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다 요 말입니다. 자 2번입니다. 대항력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가 됐습니다. 자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가 됐다면 여러분들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을이 주택 임차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 얘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임차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항력을 갖고 있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자 주택이 병한테 매각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병이 주택의 양수인 아니겠습니까? 주택 양수인. 자 이렇게가 되었을 때 요 기존에 갑이 갖고 있었던 뭡니까? 임대인의 지위라 그랬죠. 제가 항상 자 갑이 갖고 있었던 자 주택 임대인으로서의 그 지위. 네, 그 지위가 이 양수인 주택을 매수한 자에게 이렇게 이제 지위가 승계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되면서 보증금 반환 채무도 병에게 함께 승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갑이 지고 있었던 임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 자, 갑은 이제 을과했었던 기존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탈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자, 갑은 탈퇴를 하게 되고, 임차인에 대해서 지고 있었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면제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주택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경매가 실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락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락받은 사람이 지금 주택을 경락을 받은 게 아니라 대지만 매수했다 그러죠. 자, 이렇게 대지만을 매수했다는 것 자체는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라고 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땅을 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택 양수인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역시 맞는 말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임차권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주택의 뭡니까? 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직접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으니까 내가 내 집에 내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좀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법리가 적용되겠습니까? 예, 혼동이죠. 이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 임차인이 갖고 있던 임차권이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4번 선단은 틀렸다. 4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경매 시에 그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임차권보다 더 빠른 이런 식의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임차인이 2번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항력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이제 목적물이 경매가 돼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돈 받을 거 받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답 4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요. 자, 이제 5번 문제로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설명으로 역시 틀린 거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선단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미등기 주택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 법은 역시 적용되겠다. 자, 2번 선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직 다 반환받지 못했네요. 그러면 임대차 관계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예. 자, 또 뭘 눌렀길래 또 이렇게 되는 건지. 예. 해도 적응이 안 돼요. 예. 자, 어쨌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는 끝이 안 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임차인이 이렇게 지금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겠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수 있죠. 자, 만약에 이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 내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속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겠소. 예, 가능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자, 4번 선다 같은 경우는 지금 다가구지 않습니까? 다가구. 자, 만약에 이제 다세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다세대, 가령 이제 빌라 요런 거지 않습니까? 자,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과 호수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지번뿐만 아니라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다 기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가구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상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호수까지 기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호수의 표시가 없더라도 대항력 얼마든지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임대차 성립 시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입니다. 자,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갖춘 임차인이 대지만 경매됐을 때는
대지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이요. 자,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요, 당연히 주택에 미치죠. 자, 주택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로 매각됐다라고 한다면은 주택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뿐 아닙니다. 요 최우선 변제요. 자, 우선 변제뿐 아니라 요 최우선 변제권의 효력 같은 경우도 주택에 그대로 다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당연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에 대해서도 주택 밑에 깔려 있는 토지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의 효력과 최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전부 다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이제 우선 변제로 돈을 받아갈 때 주택 매각대금하고 대지 매각대금에서 이제 안분 배당을 받아가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5번 선다 같은 경우는 대지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아예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선다가 틀린 선다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보시면 임차권보다 선순위에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순위 저당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순위에 저당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저당권자가 1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은 2번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택이 경매로 매각됐다라고 한다면은 요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지금 현재 1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항력이 없거든요. 임차인이 1번이어야 대항력이 있는 거죠. 2번이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겠죠. 대항력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1번 틀렸고. 자, 2번입니다.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누군가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떠났다는 거죠. 자,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그 이후에 소액 보증금을 내고서 주택을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지요. 맞습니다. 2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하고 분리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를 받는다. 자, 임차인의 지위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려면은 보증금 반환 채권만 받는 걸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통째로 다 넘겨받아야죠. 임차인의 지위를 통짜 배기로 전부 다 넘겨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3번 선다 같은 경우는 채권만을 넘겨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선 변제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4번은 다세대 나왔죠. 다세대. 자, 다세대 같은 경우는 동호수도 다 기재해야 되죠. 근데 보시면 이제 동호수 표시 없이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기재가 됐네요. 그러면 대항력 취득을 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대지 환가 대금 미친다 그랬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틀렸고 정답 2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7번 문제 이어서 또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역시 자,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소액임차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에서 소액임차인이다라고 나오면 요거는 최우선 변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소액임차인이 나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는 최우선 변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우선 변제와 관련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표현은요, 이런 소액임차인이라는 표현. 자, 소액임차인 아니면 보증금 중, 자, 보증금 중 일정액.
자, 이런 식의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 그럼 전부 다 이제 같은 표현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최우선 변제를 물어보려고 하는 지문들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확정 일자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확정 일자까지는 필요가 없고 대항 요건만 갖추면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 1번 선다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가 없지요. 틀렸습니다. 자, 2번 선다 같은 경우는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세권자로서 등기도 마쳤기 때문에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도 다 같이 두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요 2번 선다에서는요, 지금 임차인의 지위에서, 자, 임차인의 지위에서만 배당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임차인의 지위에서만 배당 요구했을 뿐 이것만 가지고 전세권자로서도 배당 요구를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주민등록의 신고를 행정청, 자, 수리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다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수리한 때, 그죠? 수리한 때, 수리한 때. 도달이 아니죠, 그죠? 도달이 아니라 수리한 때가 맞기 때문에 3번 선다도 역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입니다. 자,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 용도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자, 원래는 사무실이었는데 주거 용도로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요건 갖춘 자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증금 중 일정액, 원래 최우선 변제라는 거는 순서 무시하고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근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4번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민법상 임대차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됐을 때 양 당사자 둘 다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 둘 다 해지 통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는 해지 통고를 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은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끝나죠. 근데 5번 선다 지금 양 당사자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요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어서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선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되었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됐습니다. 자, 일단 대항력을 갖췄네요. 자, 그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됐다는 거죠. 그럼 양수인 쪽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듯이 제3 채무자 지위도 승계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주택의 소유자예요. 갑이 주택 소유자고요. 갑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이 주택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만약에 요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요 주택이 다른 사람한테 팔리면 주택이 팔려가지고 양수인 병한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병에게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갑이 갖고 있었던 임대인의 지위가 또 이렇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현재 이 을 같은 경우는 갑과의 임대차 계약 속에서 요 갑과 임대차 계약 속에서 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갑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을이 병한테 돈을 빌렸어요. 병한테 돈 빌렸거든요. 근데 돈을 갚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을의 채권자 병. 을의 채권자 병이 을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갑으로부터 보증금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병이 을이 갖고 있는 요 보증금 반환 채권, 요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다가 압류를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 압류를 때려가지고 원래는 갑이 임대차 끝나면 보증금을 을에게 원래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가 됨으로써 이 보증금 반환을 이제 병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갑 같은 경우는 병에게 직접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병한테 직접 빚진 건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됨으로 인해서 채무자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때 갑을 가리켜서 제3채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갑이 제3채무자로서 이제 보증금을 결국에 병한테 줘야 되는 이제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렇게 진행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갑이 갖고 있던 요 주택이 자, 또 시작이죠. 자, 갑이 가지고 있던 요 주택이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는 거죠. 자, 주택이 정한테 팔렸습니다. 그럼 정이 이 주택의 양수이죠. 양수인. 그럼 주택 양수인 정에게 갑이 갖고 있던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듯이 자,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듯이 요 제3채무자 지위 요 제3채무자 지위도 요렇게 양수인한테 승계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1번 지문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에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할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입니다.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후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임차인은요 목적물 경매 들어갔을 때 배당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가지는 채권을 우리가 배당 요구 채권이라 그러죠. 자, 임차인이 가지는 채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한번 써볼까요? 여기 배당 요구 채권.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을 요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이런 식으로 배당 요구 채권인데 지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아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는 걸로 보아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선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갱신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갱신 요구권 그리고 법정 갱신도 마찬가지지만 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6개월 전부터 2개월이라고 해야죠. 갱신 요구 1개월 아닙니다.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3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선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게 되면은 맞습니다. 정보 제공, 임대차와 관련된 정보 제공 요청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5번 임차인이 주택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하고 싶어요. 자, 목적물이 경매됐고 경락 대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주택을 경락받은 사람한테 인도시켜야 되는 거죠. 주택을 인도시키지도 않으면서 보증금만 가져가겠다는 건 제가 이제 도둑놈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택 인도를 해야 된다. 맞고요. 정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끊고요. 다음 문제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강서부터 이어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이빠이.